승리의 그날 위하여 함께 나가자. 우리는 광주 찬란한 영광 위하여 함성 외치자. 함께 나가자. 승리의 그날 위하여 함께 나가자. 우리는 광주 찬란한 영광 위하여 함성 외치자. 함께 나가자. 빅토리 나의 광주 승리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토론 740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광주FC 응원가로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시민구단 광주FC가 올해 그야말로 큰일을 냈기 때문입니다.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13년 만에 첫 국제 무대에 진출한 겁니다. 2부 리그에서 한 시즌 만에 승격한 것도 이 큰 성과인데 처음으로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도 챙기고 리그 3위를 확정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냈습니다.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룬 쾌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광주FC에 대한 이 팬과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내년을 생각하면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늘 부족한 예산부터 열악한 훈련장, 여기에 이 챔피언스 리그 준비까지 나아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생방송 토론 740에서는 오랫동안 광주FC를 지켜봐온 분들과 함께 광주FC가 처한 문제점과 해법을 찾아보고 시민구단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대한 프로축구 역사와 현황을 누구보다 잘 분석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KBS 축구 해설위원을 역임하신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격전 없고 정의로운 토론 740에서 축구를 통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민구단인 광주FC 운영 지원을 맡고 계시죠. 김효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FC의 힘입니다. 광주FC 지지자연합회 빛고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인균 서포터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올해 K리그에서 가장 주목받은 팀은 그 1위도 2위도 아니고 3위인 광주FC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한 의원님 어떻게 총평을 하실 수 있을까요? K리그 대상 시상식 날 네. 제가 이정효 감독이 앉아있는 테이블이 보이는 각도 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정효 감독 표정을 이제 특히 올해의 감독상 시상할 때 전후해서 그 표정을 조금 관찰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정효 감독이 아마 올해의 감독상 홍명보 하는 순간 그 안색이 좀 변했습니다. 안색이 좀 변했고 분명히 제 생각에는 수상 소감까지도 준비해 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약간의 그 분노가 교차하는 그런 표정을 봤는데 저는 그 이정효 감독의 그 표정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울산이 여유 있게 우승을 거머쥔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올 시즌 K리그의 최고의 히트 상품은 광주와 이정효 감독이었다는 생각이면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다. 와, 이 정도로 저희 광주FC가 이번에 잘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 광주FC 성적보다 더 의미가 있었던 거 이제 프로리그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한 유일한 팀이라는 건데요. 사실 경기 보면서 사실 도장 깨기 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서포터즈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광주FC가 그동안 이제 창단한 지 이번이 13년이 됐지만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상위권 팀인 흔히 말하는 뭐 울산현대라든지 뭐 전북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상대로 기존에 거의 이기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이길 때도 이제 그냥 단순히 한 골 넣고 수비적으로 하다가 이긴 게 아니라 이제 강대 강으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또 그밖에 다른 팀들과도 이기고 마지막까지 이제 2위 경쟁을 했었다는 점 자체에도 굉장히 의미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까지는 기업 구단을 상대로는 사실상 약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대강으로 붙었다라는 평가를 하시네요. 그 시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연말 선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구단주,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셔서 경영 혁신을 이루었고 네. 시민,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광주 FC가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2부 리그에 있었던 팀이었는데 그리고 시즌 개막전만 해도 굉장히 최하체로 꼽혔었습니다. 근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금은 사실 최고의 성적, 광주 FC로서는 최고의 성적을 거둔 건데요. 승격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거는 어떻게 이게 흔한 일인지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기록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2위까지 차지했던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 예. 2018년에 경남 FC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네. 당시에 경남은 1위 전북과의 차이가 굉장히 좀 컸었고요. 2등이기는 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 말컹이라는 엄청난 또 공격수가 있었어요. 위력적인 공격수에게 좀 의존하는 바도 좀 컸는데 지금의 이 광주는 제가 정말 시즌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사실 광주가 2부 리그에서 엄청난 기록으로 승격을 확정지었을 때부터 이정효 감독과 광주를 칭찬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즌 전에 만약에 광주가 2부 리그 당시에 보여줬던 수준의 압박 체계와 빌드업 체계를 일부에서도 재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어떤 팀도 광주를 만만하게 여기지는 못할 수 있는 경기력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그러나 광주의 액면가 멤버 구성과 전력 자체는 그래도 하위권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양면성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력이나 조직력, 전술적인 움직임 측면에서는 광주가 분명히 다크호스가 될 기질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냥 액면가로 봤을 때 멤버 구성은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광주의 올 시즌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단점은 아예 지워버리고 제가 예상했던 장점을 극대화시켰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경영지표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요거를 이 주식가를 매길 수는 없었는데 사실상 막상 열어보니 굉장한 구단이었다라는 평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이거는 단순하게 이 조직력과 아까 말씀하신 저희는 경남 FC에 말콤 같은 선수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선수도 없었는데 그럼 예상을 뒤엎는 이 성적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이정효 감독의 전술적 지도라고 봐야 되겠죠. 전술적 그러니까 지도요. 올 시즌 K리그 팬들뿐만 아니라 정말 해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까지도 광주에게 매료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의 유명한 전술적인 잘하는 구단들에 비하면 우리 K리그 구단들은 이른바 전술 분석을 할 수 있는 경기를 펼치는 구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광주 FC의 올 시즌 경기를 보면 한 경기 한 경기가 이게 다 전술적 매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 축구의 전술적 트렌드를 정말 잘 따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 구단들보다도 오히려 더 현대적인 전술을 구사하면서 상대를 괴롭힌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괴롭히고도 지는 경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정효 감독 입에서 좀 이상한 말도 나오곤 하는데 어찌됐건 내용상으로만 보면 광주가 현대적 전술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한 팀이고 그로 인해서 광주 때문에 K리그에 흥미를 갖게 된 일반적인 축구 팬들도 올 시즌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현재 광주 FC의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은 뭐라 해도 이정효 감독입니다. 저희 감독님 사실 스튜디오에 모시고 더 많은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만은 현재 일정 때문에 해외 일정 때문에 모실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사전 인터뷰를 통해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면 준비해 주시죠. 선수들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구단도 성장할 수 있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공격적이고 좀 경기장에 광주 시민분들을 좀 많이 좀 찾아오게 만들 방법을 항상 구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이 경기가 기대가 돼야 구장에 더 많은 팬분들이 찾아오잖아요. 아쉬움이 남는 거는 좀 득점이 좀 제가 생각했던 득점이 좀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팬분들이 좀 더 즐거웠어야 되는데 좀 즐거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2위가 목표였는데 마지막에 좀 상위 스플릿 가서 좀 승수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희 이정효 감독께서 굉장히 욕심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잘하셨는데 근데 시즌 개막 전부터 했던 말이 화제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 있게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강등 위기에 몰리더라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공격 축구 선언 이것 때문에 팬층도 두터워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서포터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이정효 감독님의 축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되게 위험을 감수할 용기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안전하게 축구를 할 경우에는 남들이 이제 하던 대로 할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보통 돈 쓴 만큼 성적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광주 FC가 이제 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하위권이기 때문에 그전에 남들이 하던 대로만 했으면은 절대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광주 FC의 경기를 보면은 앞에 공격은 물론이고 골키퍼와 수비수부터 굉장히 이제 짧게 패스를 하면서 어떻게든 풀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 뒤에서 실수를 하면 굉장히 이제 실점에 직결이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위험에 감수하는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계속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지만 광주 FC가 올해 최소 실점 1위입니다. 결국에는 그 위험하다라고 한 게 그거를 통해서 선수들이 성장을 한 덕분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번 축구는 정말 공격적인 축구였다. 이런 이정효 감독의 전술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타난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인가요? 시즌 마치고 광주 FC가 그 이정효 감독과 2027년까지 지금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조기 연장을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창단 이래 최장기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그러면 이정효 감독의 리더십을 인정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사실 2016년도에 광주 FC 수석코치에 인연을 맺었거든요. 아무래도 광주 FC를 많이 아신 분입니다. 본인께서 광주 FC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4년 장기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나 FC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 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리그가 올 시즌 처음으로 총 관중수 300만 명이요? 맞습니까? 한 의원님? 네, 올 시즌에는 모든 경기가 평균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와. 네. 그런데 구단별로 보면 저희 관중수로 보면 좀 성적이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관객 수로 보면은 K리그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광주가 사실 축구보다는 저희는 기아 야구 팬이 더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원인은 있지 않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먼저 그 서포터즈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평균 관중수가 최하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경기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타 구단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좌석의 홈 관중이 뭐 80% 이상을 차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막 관중이 많이 와야 6,000명, 5,000명 그 정도밖에 수용을 할 수 없는 경기장이거든요. 이걸 모든 경기를 보실 때 경기장 문제와 더불어서 또 지적되는 사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한 의원님, 어떤 게 문제였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시도민 구단이 잘 되기 위한, 시도민 구단이 많은 팬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경기장 크기 작은 거는 물론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좀 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역의 시도민들이 결국 이 구단을 자신들의 여가 선용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구단이라고 인식을 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뭐 그 수용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뭐 한 6, 7천 정도면은 최대한 차는 거다라고 했을 때 매 경기 예를 들어 한 6천 넘길 수 있으면 지금보다는 평균 관중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구단의 가치를 지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해 주셨을 적에 그리고 이제 여러와 같은 사랑을 보내주셨을 적에 이 구단의 관중은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 광주 구단이 뭔가 이제 아까 야구 말씀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 뭐 야구를 차치하고라도 이 축구단 자체가 과연 지역민들의 복지와 여가 선용에 정말 유용한
구단이라는 것을 많은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인정을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의 문제인데 네.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약했기 때문에 아쉽다. 올 네. 시즌의 어떤 센세이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관중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아쉬운 결과도 있다.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는 뭐 관중 수가 경기장에 의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그 경기장 안에서 최대치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광주 시민들이 이 광주 구단을 자랑으로 여기고 네. 이 광주 구단과 함께하는 주말이 굉장히 즐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면 네. 그러면은 뭐 자동적으로 관중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광주 시민의 팬심에만 요거를 의존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경기장의 조건도 맞아야 되겠지만 이 시민들의 복지와 여가를 이 FC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인책도 지금 시급하게 개발돼야 할 텐데요. 일단 그래도 먼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훈련장과 경기장 이 문제는 항상 지적되는 건데요. 현재 어떻습니까? 훈련장과 경기장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경기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장은 축구 전용구장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반기 때 롤링의 문제, 홈석 아니 원정석에 한 1,300석 정도 되거든요.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롤링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까지 보수 보강을 완벽하게 고쳐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10월까지. 전혀 네. 눌린 상태가 없는 상태고 네. 다음은 훈련장입니다. 지금 훈련장은 축구센터가 있습니다. 네. 축구센터는 사실 그 배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잔디가 고사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올해 설계가 완료가 됐고 네네. 내년 5월까지 잔디 활짝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지금 현재 2개 공사, 시설 개선 공사하고 트랙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트랙 공사가 5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큰 공사 행사는 하는 데는 축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근데 공사와 상관없이 현재 훈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호남대하고 또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호남대하고요. 예, 예. 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저희가 현재까지 문제로 제기됐던 것들 외에서 지금 문제는 내년에 챔피언스 리그를 치를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5월까지 완공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표는 또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ACL이 네. 지금 보통 네. ACL이 보통 내년 4월부터 6년도 9월부터 6년도 한 4월까지 개최를 합니다. 네. 플레이오프를 따지면 7월부터라고 그렇습니다. 해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공사 자체가 5월이 끝나기 때문에 네. 경기 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ACL에서 네. 기준이 있거든요. 예.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 경기장을 보면은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필드의 규모, 눅스의 규모, 좌석에 대한 규모, 기타 시설에 대한 규모가 있습니다. 네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훈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정팀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FC하고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 의원님 규정이 따로 있는 거죠? 네, 원정팀. ACL을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기준표도 보여주셨습니다만 ACL, 아시아 축구 연맹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구장들이 만족을 시켜야만 합니다. 예. 거기에는 많은 정말 내용들이 포괄이 되는데 특히 이제 팬들이 가장 좀 우려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명 문제였거든요. 조명 문제요. 근데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에 의거하면 조도가 이미 ACL 기준을 충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조도가 된다면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ACL은 정말 ACL로 인해서 광주라는 도시, 광주라는 지역을 전 아시아에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했던 팀들이 정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중요한 대회구나라는 인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손님들을 초청하고 또 광주도 네. 이제 원정을 외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이게 세계적인 도시들과 자연스러운 지역적 교류도 가능하고 정말 유형 무형의 경제적 효과도 그 연고 도시가 굉장히 크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이번에 진출하는 것을 단지 뭐 몇 경기 뭐 잘해서 또 성적을 내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광주라는 이 도시를 아시아 전역에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어떤 초석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 시민, 광주시가 광주 구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FC의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광주의 위상을 다시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이번 국제 무대일 것 같습니다. 훈련장과 경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효 감독도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화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짤 때 훈련장을 어딜 써야 되나 어딜 써야 되나 저희가 쓰고 싶은 스케줄을 저희가 사용 스케줄을 저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해주는 곳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훈련장 2면하고 그다음에 전용구장을 저기 광주 FC에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시하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기대감도 큽니다. 일단은 공기는 정확하게 일정을 지켜야지만 이 7월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고요. FC 홈구장 관중석이 또 흔들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 원정 경기도 사실 서포터즈들께서는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다른 구장과 비교해 보면 저희 현재 구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또 K리그 1에서는 가변석의 원정 팬에게 주는 구장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구장은 아무래도 이제 건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좌석이 흔들린다거나 뭐 그럴 걱정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느껴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쯤에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강공사를 했었잖아요. 네. 보강공사 하기 이전에는 뭐 실제로 다른 팀을 응원하는 팬분들께서 광주 경기장을 갔는데 좀 많이 흔들리더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신 팬들은 재밌게 뛰다 갔다라고 네.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보강공사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구 경기장에서 네네. 가장 중요한 게 뭐 전 세계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도 안전 문제거든요. 안전 문제.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골이 터졌을 때 네. 그때의 그 관중들의 어떤 환호와 그 움직임은 뭐 예를 들어 사전에 여기는 약간 흔들릴 수 있으니 좀 조용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아무리 공지를 해도 예. 골이 터졌을 때 그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는 움직임은 그 순간 제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보강공사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만 네네. 어쨌든 매사는 불효튼튼 계속 그 문제는 아마 시에서 좀 주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장 인프라 잘 돼야 되니까요. 경기장 인프라 준비는 굉장히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한 의원님께서 조금 더 이제 포인트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더 챙겨야 되는지 광주시에서. 네, 사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정효 감독일 것 같고 요즘 네. 또 아주 외모나 신수가 더 헌해진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정효 감독이 지금 얘기한 게 훈련할 수 있는 곳들은 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또 호남대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훈련할 수 있는 곳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이제 또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훈련장은 이번 주에 행사를 해야 돼서 좀 쓰기가 곤란합니다. 예. 그리고 이 훈련장에 하려고 하면 여기는 배수가 안 돼서 뭐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또 저 훈련장은 지금 우리가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먼 데까지 또 가서 훈련하고 오면 또 선수들이 또 피로해질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훈련장을 여러 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아까 이정효 감독이 이야기했던 스케줄 같은 거 조절을 우리가 경기에 맞춰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훈련장이 뭐 지금 광주가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것이 보다 선수단의 컨디션 그리고 경기 일정에 적합하게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다음 시즌의 최대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역시 여기 실장님을 비롯한 또 시와
또 시의 많은 또 의정을 맡아보시는 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단의 생체 리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건이 잘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추가로 준비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 지역 축구 열기를 이 훈련장 보강 이런 이 전용구장 보강과 더불어서 이 열기는 어떻게 이어가실 수 있는지 다른 역할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축구의 열기는 지금 최근에 민선 8기 들어와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시나 우리 FC 입장에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서 더 재밌게 축구를 볼 수 있을 것인지 부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훈련장의 문제인데 훈련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훈련장 자체는 우리가 수납식 관람석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완벽한 네. 그 경기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아니지만은 좀 점진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시즌에 일단 추가 재원 확보가 굉장히 관건이겠네요. 지금 추가 지원은 지금 예산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네네. 예. 지금 예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FC가 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거든요. 네. 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일반 회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상태로 보면은 시의 우존 지원이 아주 많습니다. 네. 한 62%를 차지하거든요. 한 100억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이 부분, 그 다음에 후원금 관계, 네. 다음에 광고 부분, 그 다음에 그 선수 뭐 이적료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주식회사로서 네. 어떤 세출 구조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세출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금 광주 FC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흑수저들의 반란이다.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정말 아쉬웠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이 구단주인 다른 이 구단들과는 달리 재원 규모나 운영 방식이 다른데 실제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광주 보조금은 가장 큰 재원이고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 변형되는 거, 조금 변화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드는 예산 편성을 지난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올해와 똑같이 10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전체 광주시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광주 FC에 관한 예산은 똑같이 유지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 한 의원님. 축구를 위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강기정 시장님께서 축구에 관심이 많으시고 네. 또 홈 경기 관람률이 매우 높은 구단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광주에 또 그래서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노동일 대표도 제가 알기로도 여태까지 광주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정말 혁신적으로 또 올 시즌을 아주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광주에게는 희망이 되는 대목인데 아까 이제 드렸던 약간 원론적인 말씀과 결부지어서 역시 또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광주 구단이 올 시즌에 정말 광주를 홍보하는데 큰 공을 저는 세웠다고 보거든요. 네. 올 시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광주가 실질적인 K리그의 주인공이었고 최고의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정말 축구 매니아들로부터도 가장 전술적으로 트렌디한 팀이라는 또 아주 좋은 호칭을 받았던 팀이에요. 이 정도로 사실 광주를 홍보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정치권에서도 약간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가 더 이상 인기 없는 구단이 아니라 네. 이제는 K리그의 아주 가장 트렌디한 축구를 펼쳐 보이는 간판 구단으로 네. 올라선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전보다도 미디어 노출도나 언급도 이런 게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광주시를 위해서 분명히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더 좀 풍족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시도민 구단은 시도민의 혈세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민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올 시즌 광주는 그 가치 있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면 그에 걸맞은 포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신 말씀하셨어요. 가치 있는 역할 부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셨더라면 광주 FC만 포인트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온 게 바로 서포터즈이시죠. 어떻습니까? 입장으로 보시기에는 현재 성과를 낸 게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요인이 이 광주 FC의 흥행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광주 FC가 흥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적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네. 또 이제 이정효 감독님의 인터뷰도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이제 국내 축구 기사를 보면은 저희 감독님이 인터뷰만 하면은 다 1위 아니면 2위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를 보면서 기존에 이제 뭐 축구를 잘 보지 않으시던 분들도 광주에 우리 구단에 팀이 있구나, 그리고 저런 감독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변에 학생 팬들에게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전에는 자기가 축구를 보러 가는 게 뭔 경기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딱히 경기장을 막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지 않는 그냥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광주 FC 그리고 이정효 감독 네. 그리고 축구를 잘한다, 이 세 가지는 알더라고요. 뿌듯하시겠어요. 네, 굉장히 뿌듯하고 이 정도면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지역 내에서 광주 FC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팬들이 이제 인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정효 감독을 효버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우리 이정효 감독의 생각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자세는 어떠실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시즌이 끝났지만 저한테는 좀 시즌이 또 2024 시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용병 선수들 지금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선수들 유망주 선수들 많이 돈이 된다면, 그래서 벌써 지금 영입 리스트를 짜고 있고, 스쿼트가 아마 2개 대회, FA컵까지 3개 대회를 병행을 하려면 그래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단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유력 기업이 구단주가 되면 좋을 겁니다. 저희도 굉장한 재정적인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거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후원금 혹은 광고인데 광주시에서 생각하시는 좋은 전략에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최고의 시나리오가 기업의 구단주를 찾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나 FC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에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해서 후원자 관리입니다. 네. 지금 29개 기업 등이 올해 후원을 하셨거든요. 29개 기업이요. 예. 이분들이 꾸준히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고객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후원자 발굴입니다. 지역에 상장 기업이 26개사가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이분들을 초청해서 어떤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올해 인기가 좋았던 MD샵이 있습니다. 네. 매점 이런 부분에 어떤 세입을 좀 늘리고 광고 수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굿즈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샵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한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 시민구단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떤 것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광주 지역에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네. 정확한 사정을 잘 모르지만 네. 광주시 자체도 더욱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쇼핑몰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시 전체적인 인프라나 상업적인 시설들도 앞으로 더 확충이 돼야 될 거고요. 네네. 근데 그런 이제 새롭게 좀 더 확장되는 혹은 새로 유입되는 어떤 산업들이 있을 때 네. 그런 어떤 기업체들을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광주 FC와
잘 연결을 좀 시키게 되면 네. 좀 더 이제 거대한 후원사를 저는 좀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시 자체가 좀 더 이제 산업과 상업적인 시설을 더 늘리게 될 때 이것을 항상 좀 광주 FC와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네.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는 뭐 가감 없이 좀 말씀드리는 네. 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종효 감독이 분명히 이 정 선생님 말씀대로 올 시즌에는 최대의 히트 상품의 최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효 감독은 효보지이기도 하지만 광주를 위한 가장 훌륭한 세일즈맨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지금 또 장기 계약을 그렇죠. 다시 체결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종효 감독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종효 감독 빼가기 위해서 노리던 구단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종효 감독도 나중에는 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인기도에 의존하는 세일즈는 그 자체로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 이종효 감독과 광주가 이렇게 인기가 좋아지고 실력적으로도 이제 리그를 선도하는 구단 네. 가운데 하나가 지금 돼 있는 이 마당에 앞으로는 어떤 감독, 어떤 선수들이 들어오더라도 시스템을 잘 정착을 시켜서 정말 일부 리그에서 롱런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축구를 축구 팬들에게 네.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구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앞으로의 재정적 문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탄탄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롱런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지금 짜야 된다. 이게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구단의 한계라는 게 매번 성적이 좋으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청사진 이야기를 하고 발전 전략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면 지원이 늘겠지만 문제는 성적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무용론부터 시작해서 사실 예산 축소 이게 한다라는 얘기가 시민구단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시민구단의 한계라고 봐야 될까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시도민 구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목입니다. 네. 이 시도민 구단이 그 해당 시도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공헌하고 있는지가 좀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봤을 적에 아니 여기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아? 이것이 이제 물음표가 달리게 되고, 이 축구 구단이라는 거는 축구 구단끼리 뭐 경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히 시도민 구단 같은 경우는 그 시도의 다른 문화 시설과도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축구를 하는 게 더 나을까? 음악회를 하는 게 더 나을까? 트롯 가수 공연을 하는 게 더 나을까? 네. 뭐 식물원을 더 발전시키는 게 나을까? 많은 것들과 오히려 축구가 예산을 놓고 경합을 하게 되는데, 올 시즌 광주가 보여준 것처럼 광주 지역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드높이고 네. 광주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복리 후생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당연히 그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민 구단이 잘 되는 길은 광주를 포함해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존재 가치가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거는 비단 꼭 성적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정 선생님 말씀대로 올 시즌처럼 그렇게 정말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고 네. 재미를 던져주고 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성적이 항상 뭐 1, 2, 3등 하지는 않아도 네. 그러면은 이제 꾸준히 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 가치를 꾸준히 보여주는 것만이 시도민 구단의 나아갈 길이고 살 길입니다. 이 구단의 존재 가치도 있겠지만 이 구단을 지켜보는 팬들의 존재 가치를 드높여주는 구단이 아마 최고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서포터즈 입장에서도 사실 다른 구단들과 많이 서로 비교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서포터즈가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시죠? 구체적으로 뭐 누구는 서포터즈다, 누구는 서포터즈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서포터즈가 응원을 하는 구역에 대충 한 1000석 정도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차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서포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구단의 한계 느껴지십니까? 아무래도 시민구단의 한계라고 하기 전에 그냥 이제 저희 팀 자체가 기존의 다른 일부 리그 팀들에 비해서 다른 시민구단이랑 비교를 해도 기업구단이랑 비교를 해도 관중수가 적고 이전에 화제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뭐 시민구단이라고 해도 뭐 화제성을 많이 끌어모으고 좀 이제 감독님도 계속 잘 하시고 팀이 성적을 계속해서 낸다라고 하면은 뭐 분명히 리그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것이 리그에서 중심이 되고 화제가 되면은 시에서 이제나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 이제 광주 FC가 경기를 하면은 광주 지역에서만 보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올해 이제 K리그 연맹에서 제시한 기록에 따르면은 그 광주에 온 원정 경기, 원정 좌석에 온 팬들의 숫자만 합해도 11,436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인구가 1년에 축구를 보기 위해서 광주에 오는 것이고 또 네. 이들은 그냥 축구만 보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 그렇죠. 왔는데. 여기서 밥을 먹기도 할 거고 뭐 여기서 잠을 자기도 1박을 하고 올라가기도 할 거고 관광지를 가기도 할 거고 그런 거니까 매년 이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이런 식으로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객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또 지원도 잘 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 브랜드를 유지해가고 더 확장을 해나간다면은 광주 FC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또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볼거리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에 비춰진 거를 보면 광주에서 하는 경기들에서 좀 특이한 점이 보였었는데요. 굉장히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를 봤어요. 어떻습니까? 저희 관중들의 좀 특이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구단에서 이전에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준 건데 저희 구단이 그 전체 그 구단 중에서 관중 숫자 대비 가족 단위 관중이 가장 많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랑 함께 주말에 경기장을 가면서 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서도 광주 FC 경기장을 가는 가족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경기를 좋아해가지고 네. 자식들을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네. 좋아하니까 아버지는 축구를 볼 수 있어서 좋고 아이들도 좋고 네. 또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주니까 더 좋고 하면서 이제 집안 전체가 이제 축구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주말에 더 편안하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바로 예산을 투입할 만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 가치입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와 여가의 가치를 높이는 길에 사실 선 지표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좀 더 잘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FC가 추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단의 특성에 맞춰서 성적으로 갈 것인지 시민의 어떤 만족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정해서 단기성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발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목표하고 시민들의 만족을 두 개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이제 예산이 네.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구단의 FC 구단의 세입 구조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 네네. 우리의 또 세입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후원금 확보도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마련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지금 수립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기회와 위기의 이 길목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이 현재 광주 FC와 또 마찬가지로 시민 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팀이 대구 FC와 경남 FC 맞습니까? 뭐 시도민 구단은 더 있습니다만 네네.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대구가 괜찮은 모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대구는 지금 7시즌 승격한 이후에 7시즌을 K리그 1에서 버텼거든요. 예. 이제 내년까지 하게 되면 또 이제 8시즌째를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 건데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보다 항상 조금씩 성적이 좋은 시즌들이 여태까지 대다수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구 모델이 지금 그래도 다른 시도민 구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고 근데 요즘은 또 인천 같은 구단은 강등된 적이 아예 없으면서 이제는 또 상위권의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이나 대구 같은 구단이 그래도 시도민 구단 중에서는 지금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민 구단에 있어서 다른 시민 구단들도 있는데 괜찮은 모델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 경남 FC 같은 경우에는 강등되면서 팀 해체 논의까지 있었잖아요. 네, 경남 굉장히- 같은 경우는 아까 네. 2등까지도 해서 광주의 3등보다도 좋은 성적이 한번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제 아주 하위권으로 떨어지면서 곧 강등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2등이라는 성적 그때는 아주 센세이션했지만 그냥 일회성, 일과성, 반짝 성적에 그쳤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남 팬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찌됐건 광주가 나아갈 길은 그 경남 모델보다는 대구 모델이나 모델이다. 혹은 네. 이제 인천 모델 같은 쪽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광주시에서도 다른 시민구단과 함께 발전 전략을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서포터즈 입장에서는 정말 체감하시기에 시민구단으로서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자유롭게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네. 예.
이제는 축구가 축구로 보지 마시고 시민 축구 축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맞춰서 우리 시나 FC에서도 다양한 먹거리도 있을 것이고 준비를 할 것이고 볼만한 문화예술 행사, 체험 행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꼭 명소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또 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그 구단의 시민구단의 뭐 대구나 경남 FC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구단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강등을 당했던 수원 삼성 블루잉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최하위권인 팀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즌 전에 굉장히 오영규 선수를 유럽 구단으로 이적을 시키면서 굉장히 거액의 이적료를 받았습니다. 네네. 이 정도면은 웬만한 이제 시민구단에 1년 선수단 연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서 결국 최하위를 기록했었는데 저희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주어지는 예산은 어찌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지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팀의 뭐 몇몇 선수들을 팔면서 이적료를 받고 또 그걸로 다른 선수를 사기도 했지만 그 구단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세징야 선수는 절대로 팔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네. 비싼 돈을 줘도. 네. 이 선수를 팔아서 돈을 받는 것보다 이 선수를 계속해서 이제 팀에 고액의 연봉을 주고 데리고 있는 것이 이 구단의 이제 브랜드를 더 키우고 지속적인 성적을 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성적과 관련해서 이종효 감독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종효 문제,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구단의 경영과 밀접한 거거든요. 보시기에 구단 경영 지금은 어떤 상태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짤막하게 말씀 가능하실까요? 사실은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정말로 이제 감독님이 원하는 하에서 주어진 예산 내에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주 FC가 이전에는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많았고 네. 좀 이렇게 말하는 소위 이제 좀 흐린 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대표이사님께서도 새로 바뀌고 또 이제 경영지원 부장님께서도 오시면서 구단 자체가 이제 직원분들이 일을 해도 그 일이 이제 노력에 걸맞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주 FC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세 분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 FC가 최초로 역사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네네. 물론 내년 7월부터 시작하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있지만 그 전까지 팀을 반드시 다시 잘 구축해서 올 시즌 이상의 경기력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시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구단의 열정, 시민 팬들의 사랑, 선수단의 패기에 힘입어 내년에는 더 활력이 넘치는 광주 FC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저희 서포터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내년에는 아마도 올해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이제 어떤 축구를 하는지 모든 구단이 봤기 때문에 아, 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코칭 스태프나 선수단 그리고 구단에서 이거를 뚫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광주 FC의 이번 선전은 깜짝 돌풍이 아니라 열악한 여건 속에서 선수단의 땀과 열정이 만든 쾌거입니다. 높아진 눈높이로 팬과 시민들은 2024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시와 구단이 조직력으로 제대로 된 한 플레이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광주 FC의 응원가처럼 광주 시민들은 광주 FC의 미래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토론 74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